여러분, 왼쪽 어깨만 신경 써도 비거리가 늘어난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더라고요. 아까가 커야 비거리가 늘어난다. 들어보셨죠? 이 어깨가 그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나는 어깨 잘 돌리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잘못하면 아크가 오히려 작아지고 비거리가 줄어드는 현상도 있다고 해요. 뭔가 모르게 스윙이 시원하지 않고 비거리가 안 나와서 답답하시면 이 방법으로 속 시원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크를 어떻게 키우고 비거리를 올리는지 바로 보러 갈까요? 시작하겠습니다. 비거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크의 크기와 헤드 스피드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가 어깨가 충분히 안 돌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깨가 충분히 안 돌아 있으면 아크가 작아지게 돼요. 이렇게 내가 원이 이렇게 그리면 여기까지밖에 못 오는데 어깨로 충분히 돌면서 돌면 아크가 이만큼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 어깨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요거를 먼저 추천을 드리고 한번 쳐볼게요. 일단 아크가 어깨가 충분히 안 돌았을 때 치게 되면 이렇게 스윙이 조금 작아집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 230m 이렇게 하면 어깨가 안 돌기 때문에 팔로 치는 스윙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깨를 충분히 돌려주시면서 치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스피드를 내주거나 공에 힘을 더 많이 가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팔의 힘은 오히려 지금이 더 덜 든 것 같아요. 팔의 힘은 지금이 더 덜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스피드는 훨씬 더 늘어나죠. 이 어깨를 충분히 사용해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아크 크기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깨를 사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테이크백을 고치는 거예요. 테이크백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게 결정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테이크백에서 이미 사실은 어깨로만 여기가 다 돌아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손도 동시에 쓰거든요. 손을 동시에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아마추어 분들은 이게 빨라요. 근데 이게 빠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게 도는 만큼 어깨는 안 돌아도 돼요. 왜냐면 그만큼 스윙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크가 작아지고 스피드를 충분히 못 내고 이런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테이크백 때 클럽 헤드가 내 손보다 이쪽에 있어라. 여기서 손이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 이미 헤드가 여기 갔기 때문에 어깨가 돌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서 그냥 치는 거예요. 그럼 어깨가 거의 안 돌았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크가 작아지고 스피드를 충분히 못 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테이크백 연습을 하시면 돼요. 테이크백 때 손목이 아니라 여기를 어깨로만 돌리는 연습. 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쓰다 보면 많이 쓰게 되거든요. 우리는 손을 쓰는 게 제일 편해요. 컨트롤하기가 편하고 우리가 평소에도 항상 쓰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손을 최대한 안 쓰면서 테이크백을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시고 네, 지금 뭐 그렇게 막 거리를 내려고 친 거는 아닌데 여기서 요것만 해줘도 네,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값이 나올 겁니다. 저는 손을 안 써도 된다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손을 안 쓴다고 생각해도 우리는 씁니다. 그래서 쓴다고 생각하면 너무 지나치게 써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백에서 어깨를 충분히 써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깨를 충분히 쓰고 손목도 충분히 쓰고 팔꿈치도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이제 아크가 커진다기보다는 이 스윙 자체가 오버스윙이 약간 되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클럽에 저희가 충분히 힘을 전달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우리 몸에 있는 힘을 클럽 헤드로 전달하는 게 골프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힘을 어떻게 얼마나 더 많이 잘 전달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팔꿈치가 굽고 손목이 굽으면 내가 몸에 있는 힘을 여기로 전달할 때 여기를 거치면서 힘이 좀 빠지고 손목을 거치면서 힘이 또 빠져요. 그래서 힘이 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관절 부분들 여기를 사실은 버텨줘야 돼요. 여기가 버텨주되 또 여기 칠 때는 뿌려주고 그것 때문에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서는 어느 정도 버텨주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또 힘을 풀어줘야 되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헤드 스피드가 여기서 헤드 스피드도 있고 여기서 헤드 스피드도 있고 여기서 헤드 스피드도 있잖아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헤드 스피드는 사실 치고 나서예요. 치고 나서 헤드 스피드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헤드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 맞고 나서는 얘가 그냥 가는 대로 두면 제일 빠르겠죠. 근데 아마추어 분들이 당기는 힘을 써요. 그럼 이쪽 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스피드는 느려지는 거예요. 왜냐면 헤드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는 이쪽으로 당기니까 스피드는 느려지는 거거든요. 어려운 건 뭐냐면 여기서 내릴 때는 또 우리가 당기는 힘을 써줘야 돼요.
그대로 가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많이 나온 동작 있죠. 이런 동작이 나오면서 헤드 스피드도 느려져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밀리는 샷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런 샷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게 사실은 손을 너무 많이 당겨서 당기는 게 그 원인이고, 치고 사실은 자연스럽게 놔줘야 된다. 헤드 스피드가 죽지 않도록 치고 여기서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세게 안 쳐도 돼요. 여기까지만 칠 때 이 헤드가 먼저 지나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치고, 예, 헤드가 먼저 지나가도록. 근데 여기 헤드가 먼저 안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겁니다. 상체랑 같이 돌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리는 샷들이 나와요. 그래서 치고 헤드가 먼저 지나갈 동안 손하고 상체가 좀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왔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거리도 거리고 정타를 맞는 확률도 더 좋아집니다. 풀스윙 할 때도 치고 헤드가 지나갈 때까지 그냥 헤드 먼저 보낸다 생각하시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헤드를 먼저 보내주는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셋업 자체가 비거리 자체에 간접적으로는 영향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셋업을 바꿔줌으로써 사실 정타 확률이 더 많이 납니다. 드라이버 셋업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축입니다. 사실 드라이버는 기본적으로 이 틸트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돼요. 저희가 공이 자연스럽게 왼발 쪽에 놓기 때문에 이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튀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잡아주면 자연스럽게 앞에서 봤을 때는 이 축이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틸트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드라이버가 바닥으로 왔다가 올라가면서 공을 맞추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치게 되면 저희가 원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채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맞히게 돼요. 그러면 드라이버가 어느 정도 찍혀 맞게 되면서 백스핀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셋업만으로도 비거리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는 있는 거죠. 축이 이렇게 왼쪽으로 되어 있으면 채가 내려가면서 맞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발사각이 엄청 낮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거리가 충분히 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비슷한 스피드로 치더라도 출발하는 각도만 높여주면 훨씬 거리가 많이 나게 되는데요. 해주시고, 그렇죠? 지금 약간 탑볼이긴 했는데, 지금 탑볼이 나도 발사각이 훨씬 더 좋게 나오잖아요. 이 각도만 높여줘도 이렇게 한 20m씩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 틸트를 만들어주고 공이 맞을 때까지 유지해주는 것만 하더라도 공이 더 올바른 각도로 날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서 거리가 더 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정타율이 높아야 거리가 많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100%의 힘을 냈을 때 몇 미터까지 칠 수 있어 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의 힘을 줬을 때 공이 안 나가고 정타를 맞출 수 있어, 이 부분을 아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타를 얼마나 잘 맞출 수 있는 클럽 스피드가 몇이냐, 이거를 찾아보시는 거를 저는 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최대한 끌어올리면 한 105마일 정도가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러면 이제 105마일 나오죠? 이제 온 힘을 다 쳤는데 244m밖에 안 나와요. 탑볼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조금 스피드를 늦춰볼게요. 저는 평소에는 95에서 100 사이? 요 정도를 칩니다. 지금 100마일인데 260m 나오죠? 그러니까 정타가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서 거리는, 이게 헤드 스피드가 더 빨라도 거리가 안 나올 수도 있고, 헤드 스피드가 많이 나도 거리가 더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 정타를 맞출 수 있는 헤드 스피드 구간을 찾아서 그 구간을 최대한 연습하는 게 사실은 정확도도 올리고 거리도 올릴 수 있는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요 정도 스피드로 쳤을 때는 공이 10개를 쳤을 때 단 하나도 안 나갈 자신이 있어요. 오히려 정타가 잘 맞으면 더 멀리 나가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정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정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을 맞출 때 정렬이 깨져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어깨랑 스탠스 이 두 가지만 맞춰도 정타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을 맞출 때 이 어깨랑 스탠스가 같은 방향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스탠스는 어차피 서 있는 상황이니까 바뀔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깨만 맞추면 돼요. 보통은 어깨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겠죠. 볼 치기 전에 어깨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깎여 만들 확률이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정타율을 올릴 때 이 어깨가 안 튀어나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오른쪽 어깨를 잡아주는 연습. 왜 우리 이 연습 많이 하잖아요. 이 연습. 네.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이렇게 하면 정렬이 틀어지니까. 네. 그래서 이 정렬을 잡고 치는 연습. 이 왼쪽 어깨 계속 잡아주고 이 상태에서 치는 연습. 왼쪽 어깨 잡아주고 축 유지. 그래서 얘가 최대한 유지되면서 치는 연습을 해주시면 이게 훨씬 자연스럽게 길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이제 드로우를 칠 때도 제일 좋은 방법이 사실 어깨축이 안 움직이면, 어깨축이 좀 버텨주면 드로우가 훨씬 잘 걸립니다. 얘가 어드레스 때 백스윙 갔다가 여기서 튀어나오면 요거 안 돼.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깨가 사실은 이렇게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안쪽으로. 오른쪽 어깨가 살짝 아래로 내려가는 연습을 해주시면, 그래야 얘가 안쪽으로 돌면서 정렬도 훨씬 잘 맞을 거거든요. 어깨가 우리가 이렇게 숙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는 게 사실은 정렬 유지에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은 어깨가 정렬이 깨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맞춰야 공을 훨씬 더 멀리 보내면서도 공을 많이 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돈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도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사실 거리가 훨씬 잘 늘어나실 겁니다. 요거를 하다 보면 이제 뒷땅이 많이 나오거든요. 요걸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이렇게 뒷땅이 나는데, 사실은 얘를 팔로 낮추는 게 아니라 어깨만 들어가는 거예요. 팔에 너무 사실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 똑같이 치되 오른쪽 어깨만 이렇게 약간 파고든다. 네, 오른쪽 어깨가 볼을 치고 나서 약간 파고드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치고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고드는 느낌으로. 네, 그래서 치고 나서 오른쪽 어깨를 안쪽으로 파고든다.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시면 훨씬 자연스럽게 거리도 많이 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셋업 자체가 비거리 자체에 간접적으로는 영향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셋업을 바꿔줌으로써 사실 정타 확률이 더 많이 납니다. 드라이버 셋업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축입니다. 사실 드라이버는 기본적으로 이 틸트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돼요. 저희가 공이 자연스럽게 왼발 쪽에 놓기 때문에 이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튀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잡아주면 자연스럽게 앞에서 봤을 때는 이 축이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틸트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드라이버가 바닥으로 왔다가 올라가면서 공을 맞추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치게 되면 저희가 원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채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맞히게 돼요. 그러면 드라이버가 어느 정도 찍혀 맞게 되면서 백스핀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셋업만으로도 비거리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는 있는 거죠. 축이 이렇게 왼쪽으로 되어 있으면 채가 내려가면서 맞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발사각이 엄청 낮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거리가 충분히 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비슷한 스피드로 치더라도 출발하는 각도만 높여주면 훨씬 거리가 많이 나게 되는데요. 해주시고, 그렇죠? 지금 약간 탑볼이긴 했는데, 지금 탑볼이 나도 발사각이 훨씬 더 좋게 나오잖아요. 이 각도만 높여줘도 이렇게 한 20m씩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 틸트를 만들어주고 공이 맞을 때까지 유지해주는 것만 하더라도 공이 더 올바른 각도로 날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서 거리가 더 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정타율이 높아야 거리가 많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100%의 힘을 냈을 때 몇 미터까지 칠 수 있어 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의 힘을 줬을 때 공이 안 나가고 정타를 맞출 수 있어, 이 부분을 아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타를 얼마나 잘 맞출 수 있는 클럽 스피드가 몇이냐, 이거를 찾아보시는 거를 저는 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최대한 끌어올리면 한 105마일 정도가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러면 이제 105마일 나오죠? 이제 온 힘을 다 쳤는데 244m밖에 안 나와요. 탑볼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조금 스피드를 늦춰볼게요. 저는 평소에는 95에서 100 사이 요 정도를 칩니다. 지금 100마일인데 260m 이거 나오죠? 그러니까 혹시 골프를 하면서 잘 안 되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더보기란 설문지에 남겨주세요. 제가 땡그랑TV 영상 중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의 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